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1년 영국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대 4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반대장 헤럴드 레이번이 티베트의 그 황량한 고원지대 통과 중에 위장장애로 후송 갔다가 1921년 9월 말 철수하려는 시점에 다시 돌아와 베이스 캠프나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등반 대장으로 참가해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졸제 그 조지 멜러리가 등반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이 블럭과 함께 롱북 사원에서 롱북 빙하로 들어가 정상으로 가는 루트를 찾지 못해 에베레스트 북동릉 주 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다 원정대장 하워드 베리와 상의한 끝에 7월 말에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 카르타 마을에 제2차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원정대장 하워드 베리는 산악인 조지 멜러리, 가이 블럭과 측량장교 헨리 모스헤드, 에드워드 힐러와 함께 셀파 10명을 데리고 일단 카르타 계곡을 따라 들어가 카르타 빙하 상부에 있는 6,705m 락파라 패스에 일단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락파라 패스에서 에베레스트 북동릉 능선과 주변 빙하를 관찰을 하고 에베레스트 주변 산들과 능선 그리고 동롱북 빙하를 보면서 에베레스트 산 전체에 대해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건너편 북동릉 능선 끝자락에 7,543m 창체 사이에 일명 창나라고 불리는 노스콜이 보였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가이 블록, 에드먼드 힐러와 함께 세르파 10명을 데리고 최초로 에베레스트 북동릉 능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동롱북 빙하를 건너 로스콜 동쪽 산기슭 아래 6,600m의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등산 장비로는 텐트는 윈퍼 텐트이고 자신들이 각자 구입한 모직 쇠타, 모직 목도리, 징박힌 가직 등산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칠게 몰아치는 에베레스트 바람을 밤새 들으며 6,600m 텐트 안에서 밤을 설치며 끔찍한 밤을 보냈습니다. 1921년 9월 24일 오전 7시 에베레스트 북동릉 사면을 조심스럽게 등반하여 11시 30분경 7,010m 창나에 일명 노스콜에 도달했습니다. 멜러리는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서 내려오는 폭풍설에 180m 더 나아가고 도저히 이 거센 바람은 그 누구도 여기서 1시간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이 블록, 에드먼드 힐러와 함께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간신히 지금의 노스콜이라고 불리는 7,010m 창나까지 올라가고 하산을 했습니다. 1921년 9월 말 대원 전원은 다리질링으로 철수를 결정합니다. 4개월에 걸친 에베레스트 정찰 등반은 세계 최초로 영국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 도전한 사건으로 일단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이라는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 졸제 등반 대장이 되어버린 조지 멜러리는 인도 폼베이를 떠나면서 10일 동안 알파인 클럽에 제출할 정찰 등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정대장 하워드 베리는 영국으로 귀국한 후 나는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없다고 미리 예측을 했었다라고 말을 했고 알파인 클럽 산악인 조지 멜러리는 원정대 같지도 않은 이런 원정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립 지리학회와 알파인 클럽은 정상으로 가는 루트를 찾았다라고 대성공이라고 홍보를 했고 더 타임즈 신문도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원정 보고서 발간은 에드워드 아놀드 출판사와 좋은 출판 계약을 맺으며 에베레스트 정찰이라는 원정 보고서를 1922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해 연말인 1921년 12월 20일 왕립 지리학회와 알파인 클럽은 공동으로 런던의 퀸즈 홀에서 참가 대원들이 모여 원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조지 멜러리는 주제를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쓰는 바람에
그 팀 닥터 울라스타는 말 한마디 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등반대장 레이번은 30분만 허락을 했었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학교를 퇴직하고 원정을 가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 1922년 1월부터 30회 정도 전국 공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자유무역홀 강연에서는 3,000석 자리가 만석일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왕립 지리학회 아서 힌크스는 원정대가 돌아오자마자 1922년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다시 보내기 위해 대원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조지 멜러리가 원정 등반 중에 사진 촬영이 미숙하고 실수하여 기록 사진을 별로 남기질 못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 대장 하우드베리는 멜러리를 시샘말로 좀 띨띨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위원회는 1922년 원정 때부터는 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기록영화 카메라맨 존 노엘을 참가시켰습니다. 1921년 영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대를 대충 마무리를 해보면 유럽의 산악인들은 등반을 해봐야 고작 알프스에서 4,000m 정도 해보았지 7,000m 높은 고도에서 3개월 이상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말라야 고산에서 등반을 해본 산악인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된 산악 정보 자체도 없었으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히말라야 고산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사람이 알렉산더 켈라스 박사였는데 트레킹 도중 황량한 티베트 고원에서 졸지에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질 못했습니다. 알파인 클럽 소속 산악인 조지 멜러리와 가이 블록은 최초로 히말라야의 7,000m 고도에서 등반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도 고갈되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 원정대는 히말라야 날씨, 특히 몬순 기간 중 기후 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천후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팀은 막연하게나마 9월 초순 정도가 되면 몬순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추측 정도만 했었지 실제로 날씨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식량과 연료도 너무 부실하고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구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락파라국의 캠프에서 야영할 때 식량이라 해봤자 수프와 코코아, 말린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등반 장비도 너무 아마추어적이서 가이블록은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 등반하고 당시에는 오리털 파카도 없던 시절로 스웨터 한 벌과 코트 한 벌로 6,000m가 넘는 고산 캠프에서 영하 30도를 견디며 비참한 고통의 밤을 겪었습니다. 원정대장 하우드베리와 울라스타는 추위에 떨며 술로 포금할 정도였습니다. 포토들도 후에 징박힌 등산화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귀국 후 우리 팀은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지도 못했고 진지한 공격 등반도 못했기 때문에 이 원정은 완전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과 장마철 이전에 도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8명의 인류 산악인 없이는 에베레스트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2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 정찰 원정 당시 짐꾼 인건비는 시르다르라는 일종의 짐꾼 감독에게 처음에는 다 주었으나 짐꾼들에게 노임 전달이 잘 안 되어 후에 짐꾼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난한 티베트 짐꾼들은 종펜이라고 불리는 지역 책임자 지시로 일했기 때문에 감히 불평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상황으로 티베트인들은 네팔 구르카족과 네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